자, 이번에는 온도와 열량이에요. 자,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열. 열은 뭐냐면 물질 분자의 운동 상태를 열이라고 그래요. 이게 뭔 얘기냐? 열이 높으면 따뜻한 거죠. 자, 따뜻하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공기 분자 알갱이 운동이 빠른 거예요. 뭐보다? 우리 피부 분자 운동보다. 춥다. 공기 분자 운동 상태가 느린 거예요. 방바닥을 만졌을 때 따뜻하다. 그럼 뭐예요? 방바닥 그 재료의 분자 운동이 빠른 거예요. 내 피부 분자 운동보다. 이렇게 분자의 운동 상태가 뭐라고요? 그게 열이에요. 그러니까 고체는 알갱이들이 분자가 이렇게 엉겨 있는 거예요. 붙어 있어요. 얼음 같은 경우에 얘기가 되겠죠. 이게 뭡니까? 분자 운동을 이렇게 풀어요. 흔들어요. 흔들흔들하면 어떻게 돼요? 녹아요. 이렇게 풀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자의 운동이 고정이 돼 있다가 분자가 적당히 이렇게 풀리면 액체가 돼요. 이게 융해예요. 분자의 운동 상태가 있어야 액체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고체에서 융해열을 받아서 액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더 흔들리면 이렇게 기체가 되는 거예요. 분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기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자의 운동 상태가 이렇게 더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기화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물질의 상으로 이렇게 다시 말해서 융해열이나 기화열처럼 이렇게 물질의 상으로 숨는 열이 숨었지 않습니까? 분자의 운동 상태로. 이걸 우리가 자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멸,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하, 이렇게 분자의 운동 상태를 우리가 열이라고 하고 그 열의 형태로 분자의 운동 상태로다가 물질의 상 속에 숨어 있는 열을 무슨 열? 이걸 자멸이라고 그러는구나 라는 걸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열에 대한 등급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뜻한 물은 물의 분자 운동이 피부 분자 운동보다 빠른 거예요. 우리 샤워할 때 따뜻하다. 물 분자 운동이 우리 피부 분자 운동보다 빠른 겁니다. 시원하다. 물 분자 운동이 피부 분자 운동보다 어떻다? 느린 거예요. 이렇게 분자의 운동 상태가 바로 뭐다? 열이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분자의 운동 상태를 등급을 매길 필요가 있죠. 따뜻하고 춥다. 누구는 춥고 누구는 따뜻하다. 기준점이 없지 않습니까? 그 기준점을 뭐예요? 온도라고 하는 걸로다가 정의를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온도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 손에 이 물이 있거든요. 순수한 물입니다. 이 순수한 물이 분자의 운동이 느려져요. 이렇게 느려져. 점점 느려지면 어떻게 돼요? 차갑게 되겠죠? 찬물이 돼가지고 아주 느려져요. 고정이 됩니다. 물 분자의 운동이 없어져요. 저들끼리 들러붙습니다. 그게 뭐예요? 얼음이에요. 그게 어는 겁니다. 물 분자가 이렇게 흔들려요. 그럼 이렇게 액체로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풀려. 따뜻하다? 어떻게 돼요? 내 피부 분자보다 미지근하다? 비슷한 거예요. 따뜻하다? 물 분자 운동이 빠른 겁니다. 뜨거워? 엄청 빠른 거예요. 그래갖고 분자 운동을 받고 일기압화해서 물 분자가 이렇게 튀어나가. 그때를 어떻게 끓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분자가 멈춘 지점 이때는 숫자 0, 그 다음에 튀어나가는 점은 숫자 100. 그래가지고 따뜻하고 춥고 더운 이 정도를 따뜻한 정도의 등급을 물 분자의 운동 상태를 100등분으로 해놓고 그 100등분으로 맞춰서 온도를 매겨놓은 게 이게 섭씨 온도예요. 이걸 섭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화씨는 어떻게 되느냐? 화씨는 물 분자 운동을 멈춘 지점이 숫자 32, 물 분자가 튀어나가는 점을 212, 그래가지고 180등분으로 쪼개서 따뜻하고 추운 정도의 등급을 쓰는 것이 화씨 온도예요. 이런 겁니다. 이렇게 100등분으로 쓰는 건 섭씨 온도,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180등분으로 쓰는 건 화씨 온도예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열량은 뭐냐? 이런 겁니다. 열량은 물 분자가 예를 들어서 이 물이
10도에서 11도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10도에서 11도가 되려면 더 흔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자가, 물 분자가 이렇게 흔들어주는 양, 그것이 열량이에요. 그걸 우리가 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열량의 단위를 정의를 할 때 칼로리라고 하는 거를 정의를 해놔 이렇게 해놨어요. 1kg은 순수한 물 1kg을 표준 대기압에서 1도씨, 다시 말해서 14.5도에서 15.5도 온도를 올리는 데 필요한 흔들어주는 양,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근데 자연계에서 14.5도와 15.5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이 없죠. 그거 드물죠. 그래서 열량으로 우리가 칼로리를 쓰지 말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뭘 썼느냐? 열량 대신 뭘 써라? 주울로 쓰자. 그래서 주울 단위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주울은 이렇게 물통에다 물을 담아놓고 팔랑김을 달아놨어요. 이렇게 도르래로 뭡니까? 이렇게 잡아다니면 일이죠. 이게 팔랑개비가 돌아가겠죠. 물속에서. 물속에서 팔랑개비 돌아가면 물 분자 운동이 어떻게 된다? 빨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뭐예요? 물 분자의 온도가 빨라지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이거를 실험을 해갖고 논문을 써요. 그래갖고 4.2주울에 2를 해주니까 이것이 1칼로리의 열이 나오더라 라는 걸 뭐예요?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울은 1의 단위고 칼로리는 열의 단위잖아요. 근데 1의 단위하고 열의 단위하고 니꺼울에 같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데이터는 주울과 칼로리는 같은 단위예요. 단위가 같습니다. 근데 뭐가 틀리죠? 개수만 틀린 거예요. 사이즈만 틀린 겁니다. 그리고 이 값은 실험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칼로리를 주울로 바꿀 적에는 4.1을 곱해주고 주울을 칼로리로 바꿀 적에는 4.1을 나눠주고요. 이게 주울 보일러죠. 이게 주울 보일러입니다. 이 안에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안에 물이 지나가다니죠. 이게 돌아가는데 하나는 고정되어 있고 이 로터가 하나는 고정되어 있고 하나는 돌아갑니다. 그게 물을 순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터가 이걸 돌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속에서 물이 끊어지겠죠.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열이 나죠. 불을 안 떼고 이 모터로다가 돌리면서 물 분자를 그러니까 임펠러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돌려줌으로써 뭐예요? 그때 발생되는 열로 난방을 하는 거죠. 이게 주울 보일러예요. 이런 시스템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와 생산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X축의 온도인데요. 1번이 광합성이죠. 섭씨 5도에서 광합성과 호흡을 섭씨 5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 분자의 운동 상태가 5도 때 뭐예요?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냉장고의 온도를 몇 도? 0도에서 4도로다가 잡아놓죠. 그 이유가 뭐다? 물 분자가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시작은 5도에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온도가 10도일 때는 물 분자 운동이 느린 거예요. 모든 물질의 분자 운동이 느리니까. 그래서 딸기를 몇 개 뭉칠 수 있다? 한 개밖에 못 뭉쳐. 근데 온도가 15도가 되면 딸기를 몇 개? 5개 뭉치는 거예요. 이런 가브를 그리는 겁니다. 온도가 18도일 땐 딸기를 10개 뭉친다는 데이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딸기 하우스에 딸기가 몇 폭이 생길 것 같아요. 이게 한 포기당 이런 생산성을 가지는 거거든요. 한 포기당. 곱하기 해보세요. 포기수.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온도 때문에. 예를 들면 거지 온도가 10도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물 분자 몇 번째 등급? 10번째 등급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하우스 안에 모든 딸기 식물 안에 들어있는 물, 또 파이프의 분자운동, 공기의 분자운동 전부 몇 번째 등급? 물, 알갱이 10번째 등급의 분자운동만큼 흔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이 빠르다 느리다? 느린 거예요. 운동이 느리니까 세포 분열 물체고
고정하고 이런 것이 뭡니까? 전부 다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빛 에너지가 아무리 많고 이산화탄소가 아무리 많고 충분해도 물이 충분해도 뭐 때문에? 온도 때문에 이렇게 딸기를 한 개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운동이 느리니까. 분자 운동이 느리니까. 15도가 되면 어떻게 된다? 딸기 5개 뭉칠 수 있는 겁니다. 18도가 되면 10개 뭉칠 수 있어요. 이게 생산성이에요. 딸기 식물 한 개 한 개가. 광합성 할 때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야간에는 어떻게 하느냐? 야간도 네덜란드는 뭐예요? 18도에서 20도 여기 근처를 유지를 해라. 왜? 전류하고 호흡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생육해야 되니까. 이게 네덜란드 데이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에너지 비용이 비싸니까 온도를 낮게 유지를 하는 거죠. 이렇게. 또한 살기가 좋은 상태 18도에서 20도가 되면 딸기나 도마도나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가장 살기 좋은 환경이 돼 있어요. 쟤들이 살기 좋아서 그냥 사는 거를 뭐라 하느냐. 이걸 영양생장이라 합니다. 자손을 안 만들어요. 자손을 만드는 그 저기를 생식생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생식생장을 하려면 스트레스를 줘야 돼요. 그냥 온도를 뚝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해? 야, 이거 세상이 달라졌구나.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꽃이 피자. 그 생산성을 자손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온도를 떨어뜨려서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뭡니까? 꽃을 피우고 유도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18도에서 20도 근처로 유지를 시켜서 우리가 뭐예요? 생산성을 유지를 해가지고 생산을 하게 되는 거죠. 버섯도 마찬가지예요. 버섯은 호흡만 하지 않습니까? 호흡을 해야 뭐예요?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 에너지가 있어야 그걸 갖고 어떻게 해요? 세포 분열 물체고 세포 분열 물체하는 거죠. 버섯은 광합성을 안 합니다. 생산성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온도별로. 아, 온도가 그러면 이렇게 30도로 높으면 어떻게 되느냐? 30도로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강합성 양이 이렇게 쭉 계속 온도가 올라가면 증가가 된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겠지. 그런데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도 2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도 강합성 양이 이렇게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는 겁니다. 20도나 30도나 강합성 양은 거의 비슷해요. 뭐만 높아져? 호흡만 높아지는 겁니다. 호흡만. 그러니까 온도가 30도가 되면 만들어지는 광합성 양은 비슷한데 쓰는 게 호흡으로 쓰는 게 이만큼 되는 거예요. 호흡을 많이 하니까 뭐가 많아요? 에너지가 많게 되죠. 에너지가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세포분열 물체고 하는 거를 빨리 하는 겁니다. 세포분열 물체고 세포분열 물체 하는 걸. 선풍기가 뭐예요? 2단 돌게 5단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뭐예요? 세포분열하고 물체 오는 걸 빨리 하니까 온도가 높게 되면 우짜라는 겁니다. 우짜라요. 그리고 이렇게 남아있는 당이 요걸 순강합성량이라는데 요거 언제 써요? 요거 호흡할 때 쓰는 거거든요. 밤에 호흡할 때 야간에 호흡할 때 이거 쓰는데 양이 많다 적다?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전날 만들어 놨던 당을 땡겨서 쓰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살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꽃이 피고 추대가 되고 얼른 뭐예요? 졸하게 되는 겁니다. 20도가 근처가 20도, 18도, 20도 이 근처가 되면 어떻게 돼요? 만들어진 당은 비슷한데 어떻게 돼요? 호흡이 이만큼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적당한 거죠. 그러니까 세포분열 물체하고 꽝꽝꽝 누르고 또 세포분열 물체하고 꽝꽝꽝 누르고 온도가 낮을수록 어떻게 돼요? 마디게 크는 겁니다. 딱딱하죠. 그래서 이런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를 뭐예요? 20도 근처로 18도 20도 근처로 유지를 시켜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름철에 보면 온도가 뭐예요? 봄철 여름철 되면 하우스의 온도가 아니 30도 뭐 40도 근처까지 여기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만들어지는 당은 없는데 뭘 많이 해요? 호흡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호흡을. 그러면 어떻게 된다?
빨리 졸하게 되죠. 일찍 죽게 되는 겁니다. 생명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기도 토마토도 뭐예요? 온도가 높게 되면 그만큼 빨리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생산성을 그만큼 떨어뜨리는 게 되겠죠. 그래서 온도를 뭐예요? 20도 근처로 낮출 수 있도록 하우스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한낮에 우리는 온도가 너무 높아요. 우리 온도 높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첫째 뭐예요? 부채질하지 않습니까? 부채질. 시원해지라고. 이렇게 부채질하지 않습니까? 부채질하면 시원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 땀샘에서 액체물이 증산, 그러니까 증발하기 때문에 기화열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시원한 거거든요. 식물도 똑같아요. 기공을 통해서 뭐예요? 아까 설명한 대로 물이 잘 나오는 거죠. 호흡을 잘해요. 여본, 이파리의 온도가 떨어지는 거죠. 체감 온도가 2 내지 3도가 떨어져요. 부채질만 해줘도. 그렇게 해서 낮춰줄 수 있고. 우리 더우면 어떻게 해요? 그늘에 들어가잖아. 식물도 뭐예요? 낮 1시, 2시 되면 잎에 광합성을 충분히 해갖고 당이 많아. 햇빛이 있고 다른 그 조건이 맞아도 광합성 잘 안 한다니까. 배가 부른데 뭘 먹어 자꾸. 부족한 양만 먹지. 그래서 그때는 뭐예요? 차광목을 쳐줘야 돼요. 그래서 시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뭐예요? 한 서너 시 되면 다시 하우스를 열어가지고 당을 만들 수 있도록 햇빛을 공급해주면 되죠. 그런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뭐예요? 응용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꼭 차광목을 안 치더라도 뭐예요? 본다그 커튼을 쳐줄 필요가 있어요. 하우스 충분히 열어주고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온도하고 식물의 생산성하고 관계가 되는 그래프입니다. 따뜻해지면 어떻게 된다? 온도가 20도 근처가 되면 광합성률이 이렇게 확 올라간다. 그래서 아까 지구가 따뜻해지는 것도 뭐가 식물 광합성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지금 설명한 내용이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자세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뭐예요? 응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식물만 그러냐? 아니에요. 이건 돼지에 대한 거거든요. 돼지가 하루 살찌는 양입니다. 자, 90kg짜리 돼지가 온도가 5도일 때는 하루 살찌는 양이 545g 쪄요. 근데 여기 온도가 21도일 땐 1044g이 찝니다. 이거 온도가 36도가 되면 317g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사료의 효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5도하고 20도하고는 약 50%. 36도일 때는 70%의 생산성 효율이, 사료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하루 정체량이에요. 그러면 겨울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무조건. 따뜻하게 해줘야죠.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사람만 따뜻하고 시원한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1972년도 데이터예요. 아직도 교과서에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36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한 마리가 약 몇 g이 하루에? 700g이잖아요. 1000마리면 700kg이에요. 1000마리면 하루에 10일이면 열흘이면 7000kg예요. 그러면 뭐에 70kg짜리 돼지가 열흘 사이에 100마리 생산성 차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100마리.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모르면, 이해를 못하고 이걸 다룰 줄 모르면 돼지 키우면 안 돼요. 한 마리가 그런 겁니다. 이게 1000마리면 또 10일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봐야지. 딸기 식물 하나가 딸기 1개 달릴 거야, 10개 달릴 거야. 딸기 본 하나가, 딸기 식물 하나가 어떻게 농사져야 돼요? 온도를 맞춰주셔야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빛나리 밤TV 이훈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